발음번역 고전 명작 고전공포 걸작선 중 스코어 두 번째. 그날 방문객은 우리 일행뿐이었다. 관리인도 그날의 유일한 수입원인 우리 일행을 극진한 친절로 대했다. 덕분에 우리는 탑 곳곳을 아주 자세히 음미하며 구경할 수 있었다. 탑의 내부는 정말 음산했다. 세월의 먼지가 자욱이 내려앉은 건물 내부는 과거의 어두운 공포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때문인지 건물 자체에 어떤 생명이 깃들어 있는 듯 했다. 언뜻 보기에는 이상할 것 없는 1층도 어두운 기운이 가득했다.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마저도 이 방에서는 힘을 잃은 듯 희미하게 방의 일부만을 비출 뿐이었다. 먼지 쌓인 벽면 곳곳에는 검붉은 얼룩이 남아있었다. 벽에 입이 있다면 얼룩 하나하나에 얽힌 끔찍한 고통의 기억들을 직접 말해줄 것만 같았다. 우리는 먼지 낀 나무 계단을 걸어올라 위층으로 향했다. 계단도 어두웠다. 계단 벽면에 꽂힌 촛대는 딱 하나뿐이었다. 그것마저 기분 나쁜 냄새만 풍길 뿐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타고 있었다. 천장 구석에 나 있는 두꺼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을 때 아멜리아가 내게 꽉 달라붙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위층은 아래층보다 훨씬 더 소름 끼쳤다. 2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온갖 고문 도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형 집행인들이 쓰던 넓고 예리한 날의 칼들이 선반 위나 벽면 여기저기에 어지러이 기대어져 있었다. 바로 옆에는 단두대가 있었다. 사형수가 목을 갖다 대던 곳엔 살을 뚫고 나무까지 파고든 칼날 때문에 홈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고문 의자에는 대못이 가득 솟아 있었다. 머리를 집어넣게 하고 서서히 으깨서 즙을 낼 수 있는 철통도 있었다. 그 밖에 간수들이 쓰던 갈고리와 칼, 장화, 장갑, 목걸이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아멜리아는 소름 끼치는 도구들 앞에서 점점 창백해졌지만 다행히 기절은 하지 않았다. 좀 진정이 되자 고문 의자에 살짝 앉아보려고 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도로 기절 일보 직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방 안의 모든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압도하는 가장 끔찍한 도구가 방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철의 처녀였다. 그것은 대충 여성의 몸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잘록한 허리와 둔부의 곡선미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만든 이가 앞부분에 여성의 얼굴 비슷한 형상을 새겨넣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사람의 형체를 본딴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철의 처녀는 먼지 덮인 채 녹이 가득 쓸어 있었다. 정면에 허리 부분에 고리가 있었고 그 고리에는 밧줄이 묶여져 있었다. 그 밧줄은 바로 앞에 나무 기둥에 달려있는 도르래에 감겨져 있었다. 관리인이 밧줄을 당기자 처녀의 정면 일부분이 문처럼 한쪽으로 열렸다. 몸통 안쪽에는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다. 문짝은 두껍고 육중해서 관리인은 문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 써야 했다. 기계는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어 밧줄을 놓으면 문이 저절로 닫히게 되어 있었다. 처녀의 내부도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관리인이 밧줄로 잡아당겨 열고 있는 문 안쪽을 들여다본 순간 우리 모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계의 극악무도한 목적이 확실히 파악되었기 때문이었다. 문 안쪽 면에는 끝이 뾰족한 여러 개의 대못이 박혀 있었다. 위치로 봐서 대못은 문이 닫혔을 때 위쪽의 것은 희생자의 눈을 찌르고 아래쪽의 것들은 심장과 여러 주요 장기들을 찌르게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충격을 받은 아멜리아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바깥 벤치에 눕혀 놓아야 했다. 그녀가 얼마나 뼛속까지 충격을 받았는지는 그 후에 태어난 첫 아들이 가슴에 이상한 점을 지니고 태어나면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리 가족 모두는 그 점이 철의 처녀 모양을 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우리가 다시 그곳에 돌아왔을 때 허치스는 철의 처녀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인이 밖에서 정신을 수습하는 동안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서부에 있을 때는 인디언들의 방식이 메스꺼웠는데 당신 나라의 중세 형벌 제도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 이 철의 처녀는 인간에게 극한 체험을 선사하는 것 같네요. 그는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잠깐만 저 안에 들어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군요. 아, 안 돼요. 안 돼. 아멜리아가 소리쳤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부인, 안심하십시오. 제가 한창 때는 정말 별난 짓을 많이 했답니다. 몬테나에서 초원이 온통 불바다였을 때 죽은 말 속에 들어가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코만치족이 전쟁 중일 때는 버팔로 시체 속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콜콜 잠을 잤어요. 무너진 갱도에서 이틀을 보낸 적도 있고, 건설 현장의 수중 구조물 속에서 10시간 넘게 버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험심이 끌어오르는군요. 그가 기어이 그 모험을 감행할 태세이기에 내가 말했다. 좋아요, 친구. 그런데 빨리 끝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 그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군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똑같이 재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순히 걸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군요. 저 요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 노인이 나를 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치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을 쳐다보았다. 관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그 거절은 어쩐지 의례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다. 허치스는 관리인의 손에 금화를 쥐어주면서 말했다. 받아요. 당신 몫이요. 관리인은 낡아빠진 밧줄을 꺼내더니 허치슨의 상체를 꽉 묶었다. 묶이면서 허치슨이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집행관 나리. 내 생각에는 댁이 나를 저 통 속에 밀어넣기에는 내가 너무 무거운 것 같소. 내 발로 들어갈 테니 나중에 내 발을 묶어주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뒷걸음질로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의 공간은 자로 잰 듯 그의 몸뚱이와 아주 딱 들어맞았다. 아멜리아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리인이 그의 발을 묶자 허치스는 자기가 원한 감옥에 완벽하게 갇히게 되었다. 허치스는 정말 즐거운 듯 보였다. 습관적인 엷은 미소는 환한 미소로 바뀌어져 있었다. 웃으면서 그가 말했다. 요놈의 이분은 난징이 갈비뼈로 만들었나 보군요. 성숙한 미국 시민이 옴짝하기에도 비좁네요. 아이다호에서는 관을 짤 때 아주 넉넉하게 짜거든요. 자, 그럼 집행관 나리 내 쪽으로 천천히 문을 닫아주세요. 대머지 내 눈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올 때 얼간이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나도 한번 만끽해 보고 싶소. 그때 아멜리아가 갑자기 소리쳤다. 어머나, 안 돼요, 안 돼. 너무 끔찍해요. 차마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미국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선생, 사모님을 데리고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지 않겠습니까? 전 부인을 놀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13,000마일이나 날아왔는데 이런 짜릿한 경험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와 집행관 나리가 일을 속히 끝낼 테니 산책하고 돌아와 다 함께 한바탕 웃어봅시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마음을 다잡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타고난 호기심이 공포심을 이긴 것이다. 대신 그녀는 나의 팔을 꽉 붙잡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관리인은 쇠문을 지탱하고 있던 밧줄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대모지 자기 쪽으로 움직이자 허치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와! 하고 그가 소리쳤다. 뉴욕을 떠난 후 이런 짜릿한 기분은 처음이요. 프랑스 선원과 한판 붙은 거 빼고는 말이에요. 그 후론 정말 따분했었죠. 진정한 남자가 갈만한 마땅한 술집도 없고 인디언도 없는 이 고리타분한 대륙에서 이런 짜릿한 쇼를 맛보게 되다니. 집행관 나리,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아주 천천히. 돈 낸 만큼 쇼를 즐겨야 하지 않겠소? 관리인은 틀림없이 과거의 이 탑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어느 망나니의 자손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믿기 힘들 정도의 신중함과 능숙함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서서히 쇠문을 닫았다. 5분이 지났는데도 쇠문은 채 반도 닫히지 않았다. 아멜리아가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고 그 내 팔을 붙잡고 있던 손에서는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녀를 안치려고 다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눈길이 철의 처녀 옆쪽에 못 박혀 있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검은 고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고양이의 녹색 눈은 어둠 속에서 위험한 램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까지 얼굴 턱과 입가에 묻어있는 붉은 피 때문인지 녹색 섬광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나는 소리쳤다. 고양이! 저 고양이를 봐요! 그 순간 고양이가 철의 처녀 앞으로 튀어나왔다. 고양이의 모습은 의기양양한 악마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녹색 눈은 살기를 띠며 표독스럽게 빛났고 털은 잔뜩 고추서서 몸뚱이가 원래 크기의 2배로 보였다. 꼬리는 사냥감을 앞에 둔 사자의 그것처럼 사납게 흔들렸다. 허치스는 고양이를 보자 재미있다는 듯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저 고양이 좀 보게? 뭐라 나한테 장난치러 왔구먼. 쫓아버리시오. 저놈이 내 눈을 핥힐 줄 모르니까. 어이 집행관 나리 밧줄 꽉 붙잡으시오. 나를 죽일 작정이요? 그 순간 아멜리아가 정신을 잃었다. 나는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지 않게 손을 둘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때를 놓칠세라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튀어올랐다. 그런데 고양이가 오싹한 울음을 토하며 몸을 날린 방향은 허치슨 쪽이 아니라 관리인의 얼굴 쪽이었다. 갈고리 같은 고양이의 발톱이 관리인의 한쪽 눈을 정광석화처럼 파고들었다가 뺨을 아래로 길게 핥히며 미끄러졌다. 관리인의 얼굴에는 붉은 줄이 그어졌고 혈관이 전부 터져버린 듯 핏줄기가 솟아올랐다. 통증보다 앞서 느껴진 공포로 인해 관리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 와중에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쳐버렸다. 나는 밧줄을 붙잡으려고 몸을 날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밧줄은 순식간에 풀렸고 쇠문은 꽝 소리를 내며 무시무시하게 닫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언뜻 가여운 미국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얼굴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뭔가에 홀린 듯한 초점 없는 눈은 극심한 불안으로 휘둥그레져 있었다. 입에서는 외마디 비명소리조차 새어나오지 못했다. 대못들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나마 빨리 끝난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힘겹게 새 문을 열었을 때 대못들은 허치슨의 두개골을 부수고 들어가 깊게 박혀 있었다. 못에서 뽑아내자 그의 몸뚱이는 퍽 하는 메스꺼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쓰러지는 과정에서 얼굴이 위쪽으로 향해졌다. 아멜리아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아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벤치에 그녀를 눕히고 곧장 돌아와 보니 관리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기둥에 기대어 눈가에 피로 얼룩진 손수건을 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 고양이는 가여운 미국 친구의 머리 위에 웅크리고 앉아 낮게 갸르릉거리며 시체의 눈구멍에서 뿜어나오는 피를 핥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사형 집행용 칼 중 하나를 뽑아 고양이를 두 토막 냈다고 해서 나를 잔인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원작 브람 스토커, 번역 송은우, 낭독 김명철이었습니다.